루턴타운전은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상대도 약팀이니까 이 경기가 손흥민한테 그나마 휴식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솔로몬 때문에 다시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없으니까 다 부상. 예, 쓸 수 있는 선수가 나와야지 뭐 어떻게? 나와야지 뭐 어떻게? 이번 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토트넘과 루턴타운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가 펼쳐집니다. 토트넘은 지금 현재 5승 2무로 2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루턴타운은 최근에 에버튼을 그래도 잡으면서 1승 1무 5패로 17위에 머물고 있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타구니 쪽이 좀 안 좋다 그러던데요. 예, 그러니까 뭐 저 얘기들을 이제 폴 오키프라고 그 에이전트이자 뭐 토트넘의 ITK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부상 관련해선 정말 정확하거든요.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 코로나 걸렸을 때도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 어느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얘기했고 그리고 뭐 선발 라인업 뭐 얘기할 때도 가장 잘 맞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신력은 상당히 높은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손흥민 선수가 이미 지난달부터 계속 사타구니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주말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재 뭐 훈련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솔로몬도 지금 장기간 공백이 또 예상된다. 그렇죠. 뭐 이런 또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예, 부상이 많네. 그럼 반월판이 이제 파열이 돼가지고 세 달에서 4달가량 이제 결장할 것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페리시치도 시즌 아웃에 가까운 부상을 당한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솔로몬 부상 또 이제 브레넌 존슨도 근육 어쨌건 뭐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니까 출전이 쉽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또 이제 그 로세소라던가 또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매치핏이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번 경기 루턴타운전은 손흥민 선수를 벤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상대도 약팀이니까 루턴타운이 첫 승 거뒀어도 그건 에버턴한테 승리 거둔 거고 또 주중에 패했으니까 그래서 이 경기가 손흥민한테 그나마 휴식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솔로몬 때문에 다시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없으니까 다 부상. 예, 쓸 수 있는 선수가 나와야지 뭐 어떻게? 나와야지 뭐 어떻게? 뭐 벨리지 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와야 되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무리는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은 건 뭐냐면 이 감독이 선수 관리를 되게 예민하게 해요. 그거는 참 고마운 게 이제 뭐 1라운드에서 로메로가 머리 부상 약간 당했을 때 바로 뺐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아스날전, 리버풀전 손흥민 그냥 뒀으면 역전 가능성이 있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손흥민을 그냥 놔둬서 더 이제 경기를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손흥민을 길게 본 거죠. 시즌에서 손흥민이 부상당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안 좋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냥 계속 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를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번 경기도 선발로는 나오지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초반에 손흥민이든 누구든 득점을 해서 득점이 나오면 바로 손흥민을 빼주는 이러한 형태로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골이 안 나와도 아마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은 제한적으로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절해주겠지. 지난 경기처럼 이제 60분 정도에 빠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뭐 손흥민 선수가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지금 토트넘의 전력들이 또 큰 부상들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토트넘이 공격진에 쓸 수 있는 선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원톱에 히샬리송 왼쪽에 그리고 클롭세스키 오른쪽에 메디슨 중앙 공미. 왜냐면 나머지 백업들이 다 부상 이슈가 있거든요. 전원 다. 메디슨은 괜찮나? 메디슨도 뭐 나쁜 소식은 없고 충분히 그냥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메디슨도 정상 컨디션은 아니라고 하죠. 몸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초반에 파파파 해가지고 좀 하고 나중에 이제 메디슨이든 손흥민이든 좀 빨리 빼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경기는 메디슨 빠지면 이제 뭐 수비형 미드필더 넣어야 되나? 오랜만에 다이어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그거는 그 정도만 7대0 돼 있어야 돼. 수비형 미드필더는 좀 낫지 않을까요? 센터백보다는? 그럴 수 있겠네. 아무튼 이 경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두 분? 근데 이제 그 공격수를 쓸 선수가 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턴타운을 어떻게 공략할지가 좀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면 루턴타운은
수비적인 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미어리그의 전체적인 흐름이 약간 공격성이 강한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그 지난번에 셰필드 만났던 것처럼 아마 루턴타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 이제 계속 밀집 수비를 상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제가 생각하는 뭐 큰 포인트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히샬리송 왼쪽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제 감독들이 최근에 좀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때 측면에 키가 큰 선수를 좀 배치하자. 그래서 크로스가 반대편으로 길게 넘어올 때 상대 풀백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밀집 수비를 깰 때가 많거든요. 예. 이제 그런 형태로 히샬리송을 좀 쓰는 거.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 기대해보는 건 벨리즈. 이 벨리즈가 지난 경기도 나올 선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 원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후반기부터 나오게 하겠다. 너무 어리니까 후반기부터 나오게 하겠다 했는데 지난 경기도 나왔어요. 근데 벨리즈가 그 아르헨티나에서 뛰었던 거 보면 머리를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밀집 수비 안에서 버텨주거나 싸워서 머리로 넣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번에는 좀 단순하게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워낙 이제 또 내려앉는 팀이니까. 예.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 경기? 그래도 어쨌건 빠른 시간에 골 넣고 이겨야죠. 예, 왜냐면 그거밖에 없어요. 네, 이게 계속 길어지게 되면은 바이언도 결국 라이프치히전에 문제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어느 정도 경미한 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몸 상태가 100%가 아닌데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국 라이프치히전에 탈이 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루턴타운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까지 생각을 하자면은 그러면 빨리 넣고 빨리 그렇죠. 쉬게 하는 게 베스트다. 리그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토트넘과 루턴타운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경기가 또 있습니다. 맨시티와 아스널. 이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이제 새벽 경기인데 아스널 홈에서 경기가 열리고요. 네. 일단 메인시티가 1위 그리고 아스널도 지금 무패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위죠. 지금 맨시티는 로드리가 지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모건 깁스 화이트 목을 요거 앵수를 쳐가지고 예, 요거 이제 징계를 받아서 못 나오는 상황. 사카는 요거 어떻게 아직 모르나? 경기 나올지 안 나올지? 부상 당했잖아. 아직은 모르는데 이게 지금 사카가 혹시나 길어지면 국가대표팀도 못 간다. 네. A매치 기간도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부상이 좀 심각해 보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죠. 네. 거기다가 문제는 사카는 원래 계속 부상을 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트넘전도 그래서 빠졌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최근에 부상을 달고 있었다기보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계속 김민재 선수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불편함을 호소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결국 랑스전에서 탈이 난 거죠. 네. 사카가 현재 그 현역 선수들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최다 출전 연속 경기 그거를 기록을 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최근에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내가 계속 이렇게 뛸 수 있는 거는 나이지리아 음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아르테타 감독이 조금 쉬게 해줘야 될 때 물론 못 쉬게 하는 거 이해는 가요. 왜냐면 사카에 확실한 백업이 없다 보니까 사카를 조금 갈았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즌도 사카가 가장 많이 나왔었고 이번 시즌도 그렇게 계속 나오다가 특히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계속 나왔다가 결국은 탈이 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페노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로드리 빠진 맨시티와 만약에 사카가 빠진다면 사카 빠진 아스날 둘 중에 어디가 더 공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사카 빠진 아스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뎁스가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맨시티도 로드리 빠지면 되게 경기력이 많이 하락이 돼요. 근데 아스날은 지금 사카가 빠지면 아예 없다. 그냥 아예 무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뽑았어야지. 그래서 그 챔피언스리그 때도 사카 나가니까 그쪽에 그 비에이라가 들어왔는데 비에이라는 또 약간 측면보다 중앙 지역에 뛴 선수니까 아예 오른쪽 공격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지금 아스날이 왼쪽에 마르티넬리도 부상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격수 부상도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카의 대체자를 계속 지난 시즌부터 영입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게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까지 나온다. 전 특히 그나마 마르티넬리가 있었다면은 그래도 똔똔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로드리의 공백도 어쨌건 맨시티도 바로 드러냈잖아요. 울버햄튼전에. 그러면서 이제 첫 패를 당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마르티넬리 없는 상태에서 사카까지 없으면은 사실 아스널의 주 공격 루트는 좌우 윙들을 벌려서 거기서 이제 아이솔레이션 1대1을 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를 끌어오면 반대편을 넘겨서 마무리하는 형태로 갔었는데
이제 사카까지 없게 되면은 이걸 걸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로사르가 좋은 선수더라도 트로사르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네. 도리어 트로사르는 중앙으로 와가지고 골을 조금 넣거나 아니면 마지막 패스를 주는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결국 이걸 할 수 없는데 그러면 공격 패턴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랑스전에 제대로 보여줬었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카 빠진 아스널의 공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은 피터님이 와 계시니까 로드리 빠진 맨시티가 치명적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사카님, 피터님 오신 것 같아가지고. 사카님이요? 피터님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사카 섭외하면 대박인데. 말 좀 한번 실수했다. 아니요, 사카 오면 대박이잖아요. 그건 대박이지. 그럼 당연히 대박인데. 귀여운데. 아스날이 이제 그러면은 기대를 해야 되는 거는 하베츠 공격수 배치.